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에게 털어놨더니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고민도 있게 해줄 만큼 잘 대해줬고 시댁 식구들도 워낙 잘해줘서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알콩달콩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 전보다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우울증까지 생기게 됐어요. 남편이 회사를 나가고 나면 집에 저랑 예전에 키우던 10살 된 강아지 한 마리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나마 강아지랑 집에 있으면서 TV 보며 시간을 보내면 몸이라도 편한데 저도 책 관련 일을 하는 터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밖에 나갔다 와야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몸이 축 늘어지고요. 그래서 병원에선 무리한 집안일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무리할 일이 뭐가 있나 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손이 가는 일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사소하게 움직일 일도 많고요. 그런 의미로 병원에선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럼 가사 도우미를 쓸까? 사실은 당신 오기 전부터 우리 집 청소해주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 남편 원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워낙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고 냉장고에 반찬도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혹시나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야 궁금해서 자기가 반찬한 거야? 아님 사온 거야? 했더니 가끔 오시는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해준 거야.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찬 맛을 보곤 솜씨 좋은 아주머니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분이 오실 수 있다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남편 집안이 지방에서 나름 목소리 좀 내는 돈 있는 집안인데다가 남편 역시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가사 도우미를 써도 무리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그 아줌마가 싹싹하기도 하고 특히 밑반찬을 잘한다며 은근히 자랑도 하는데 믿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렸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하는 아주머니 인상은 아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는 그냥 몸빼 바지에 넉살 좋은 옆집 아줌마처럼 생기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귀티가 잘잘 흐르는 얼굴과 몸매였고 마치 고급 레스토랑 주인 아줌마 같은 분이 처음 뵐게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모르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말았네요. 근데 사람은 얼굴만 보고 모르겠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이 말한 대로 어찌나 꼼꼼하게 살림을 해주시는지 첫날 아주머니 솜씨를 보고 입이 쩍 하고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턴 그 아주머니에게 믿고 집안일을 부탁했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아무래도 자주 보고 인사 나누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랑 언니 동생하며 지내게 되더라고요. 집을 비울 일이 생기면 집도 맡기고 잠시 외출도 하게 되고요. 게다가 우리 집 강아지도 잘 케어해주고 이뻐해주니 감사했고요. 친하게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시시콜콜 사생활도 묻게 되잖아요. 하루는 같이 마트에 갔다가 커피 한잔 하면서 근데 언니 남편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혼자 된 지 꽤 됐어. 그래서 생활비 벌려고 가사 도우미 시작한 거야.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예전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언니 외모만 보면 어디 대기업 사모님처럼 귀티나고 상류층 사모님처럼 보이는데요? 언니는 호호 웃으시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긴 들어. 근데 남편은 조그만 인쇄업 했었고 나는 작은 식당 하나 했었어. 그래서 뭐 좀 솜씨가 좋은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순간 같은 여자로서 언니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남편 잃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남편이랑 알고 지낸 지는 5년이 넘었고
가사 도우미 일 외에도 간간히 다른 부업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개인 사정까지 알게 되니까 가사 도우미 언니에게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내외가 집으로 오는 날이었죠. 아무래도 늘 어려운 게 시댁 식구들인지라 그날은 한상 대접하고 싶기도 하고 좀 으스대고 싶은 마음에 가사 도우미 언니에게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한상 차려달라고 부탁을 좀 했어요. 역시나 언니가 척척 요리를 해내는데 제가 기가 막혀서 박수를 칠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오신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네가 감탄을 하더라고요. 특히 깐깐한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솜씨가 이 정도인 줄 몰랐네 이러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요. 기분이 정말 좋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제가 양심은 있는지라 약간은 뻥을 쳐서 몇 가지 음식은 종종 오시는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도와주셨어요 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면서 분위기가 좋을 때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두고 간 물건이 있다면서 찾으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잠깐 안으로 들어와 두고 온 물건을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가셨어요. 정말 짧아도 1분 내외였건만 그 짧은 순간이 우리 집안에 큰 폭풍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어쨌든 그 이후로 가사 도우미 언니랑 저는 낮엔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고 남편이 퇴근하면 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그 와중에 저는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으며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일주일 정도 시골로 내려가 있게 됐죠. 그래서 가사 도우미 언니에겐 일주일 정도는 오셔서 청소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강아지만 좀 챙겨주시고 집에서 TV 보고 간단하게 청소만 해주고 가셔요. 이랬죠. 어떻게 보면 거의 휴가나 다름없는 시간이잖아요. 가사 도우미 언니는 알았다며 장례 잘 치르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안심하고 시골 제사에 참석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진다는 말처럼 장례 끝나고 바로 저희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입원까지 하신 터라 시댁에 이야기를 드렸더니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 없다고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 또 생기겠냐. 어서 올라가서 친정어머니 병간호 해드리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와서 집 문을 열었는데 웬 낯선 남자 신발이랑 가사 도우미 언니 신발이 현관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실 바닥엔 술병이 뒹굴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사람을 불러다가 술판을 벌인 모양이었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신나서 술안주를 먹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꼬라지인가 하며 안방 쪽을 봤는데 그때 안방에서 수희 아저씨가 헛기침을 하면서 나오더니 아유 저 덕분에 식사 맛있게 하고 갑니다 이러면서 후다닥 도망을 가는 거예요. 뒤를 이어서 가사 도우미 언니가 머리를 만지면서 나오더니 아이 말도 없이 일찍 왔네 이러는 겁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언니 우리 없다고 이러면 곤란하죠. 내 집에서 이러면 어떡해요 하며 따졌습니다. 언니는 너무 미안해하면서 아이 저 경비 아저씨가 고생하시길래 가끔 밥 좀 챙겨주고 이야기 나누다가 그만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남의 집 안방에서 이러는 건 아니죠. 이렇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라도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사 도우미 언니 역시 너무나 미안해하면서도 좀 그러려니 해줘. 가족 같은데 이러는 겁니다. 가족이요? 제가 확 열이 올랐어요. 물론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지만 엄연히 남남인데 가족을 들먹이니까 제가 열이 확 올라서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오늘부터 해고해요.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언니는 투덜대면서 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친정엄마 다친 병도 잘 수습하고 시어머니 장례일도 잘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게 안정된 후에 남편에게 가사 도우미 언니의 해괴한 짓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더니 아이 그래도 해고는 하지 말지.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솜씨 가진 아줌마 구하기 어려운데 이러는 거예요.
물론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나은 분이 있을 거라며 남편 말을 외면했습니다. 구인란에 사람 구한다고 연락도 해보고 아는 분 소개로 가사 도우미들을 만나봤는데 역시나 구간이 명관이라고 가사 도우미 언니만한 분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집 강아지를 싫어하는 분도 계셨고요. 점점 골치가 아픈데 게다가 가사 도우미가 구해지지 않은 날에 회의차 밖에 나오는 게 너무 불안해서 집 거실에 강아지 CCTV를 설치한 후 강아지 관리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피곤하더라고요. 정말 갈등은 됐지만 어차피 호랑이 없으면 여우가 왕이란 말도 있듯이 집주인 없을 때 안방 쓰면서 분위기를 좀 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가사 도우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가사 도우미 언니 역시 전화 받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 다시는 없을 거라며 오히려 저를 무안하게 할 정도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언니는 낮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도와주게 됐어요. 그 일만 아니었으면 너무 완벽했고 잘 지내고 있었죠. 물론 경비 아저씨랑 가사 도우미 언니가 몰래 데이트하는 것 같긴 했지만 외로운 사람끼리 다른 데서 무슨 짓을 하든 말든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었으니까 모른 척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은 시아버지가 올라오시고 나서부터 벌어졌습니다. 시골에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건강진단도 받으실 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묵으신 적이 있어요. 저는 중간에 회의가 있어서 낮 동안 잠시 나가 있어야 했기에 가사 도우미 언니에게 시아버지 식사를 꼭 부탁드렸죠. 집에 오신 시아버지도 며느리에게 신세져서 미안하고 저 아주머니에게도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집에서 식사 잘 하시고 병원에서 검진도 정밀하게 받으신 후에 집에서 쉬고 계셨죠. 그리고 며칠 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낮 동안 일을 좀 보고 늦는다고 말씀을 드린 후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삼계탕을 드리려고 인근에서 유명한 맛집에 들러 삼계탕도 포장해 갔습니다. 제 딴에 이쁨 받을 생각에 신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정말 태어나서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다리가 부르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세상에나 안방에 시아버지랑 가사 도우미 언니가 실오락에 걸치지 않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깨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광경을 어찌할 수도 없고 온갖 잡생각이 드는데 인기적에 깼는지 시아버지가 후다닥 깨시면서 옷을 입으시더군요. 일단 거실에서 두 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이 죄 지은 사람 마냥 슬슬 나와서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도대체 두 분이 언제부터 이런 사이셨어요? 물었더니 시아버지는 죽은 네 시어머니한텐 미안하지만 사실 아들놈 자취할 때부터 간간히 만나던 사이였다.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나 이미 두 사람 관계가 엄청 오래된 사이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랑 결혼했을 때도 시아버지와 가사 도우미 언니는 간간히 내연관계로 만나고 있었고 가사 도우미로 다시 들어오게 된 계기도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예전에 너 혼자 살 때 그 집안일 해주던 그 아주머니 어떠냐? 라고 추천을 해줘서 남편이 모시고 온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더군요. 딱히 제가 화낼 상황은 아닌데 괜히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경비 아저씨랑 그 짓을 했던 부정한 여자랑 시아버지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게 화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추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지만 가사 도우미 아줌마에 대한 사랑은 진지하니까 나중에 새엄마가 될 수도 있다며 뭔가 찝찝한 말씀을 하고 시골로 내려가셨고 가사 도우미 언니 역시 미안해. 근데 시아버지의 만남은 진지해. 이러곤 두 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질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내가 시어머니 될지도 몰라 이런 선전포고처럼 들렸죠. 물론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요. 괜히 알려봤자 기분만 나쁘고 시댁에 분란만 일어날 것 같아서 일단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었죠.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왜 그만둔 거야? 혼자 투덜거렸고요.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신 것도 있지만
시아버지랑 가사도우미 언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도 모르신 채 돌아가셨고, 게다가 둘이 지금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알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사도우미 언니랑 계속 만나실 건가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까 시아버님은 그 여사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비록 남의 집 살림 돕는 일을 하지만 그럴 뿐이 아니지. 며느리 너가 사람 이간질하면 못 써. 이러시더군요. 괜히 저만 이상한 며느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사도우미 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잡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렀죠. 그때 그 경비 아저씨는 이미 관두고 사라진 후였고, 그렇다고 가사도우미 언니를 만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문득 거실에 설치된 강아지 관찰용 CCTV가 생각난 겁니다. 어차피 집에 있을 땐 꺼놓고 외출 시에만 가동을 시켜놓은 터라 몇 주 전에 영상도 넉넉히 저장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영상 저장이 되어 있어서 전부 돌려서 봤죠. 세상에나 시아버지랑 거실에서부터 안방까지 모습, 그리고 경비 아저씨랑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부 다 찍혀 있는 겁니다. 얼른 그 영상을 들고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에게 찾아가 보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더군요. 그 이후 저는 시아버지에게 가사도우미 언니에 대해 묻진 않았습니다. 물론 가사도우미 언니도 연락이 따로 온 적은 없고요. 제 몸도 이제 어느 정도 좋아져서 바깥일과 집안일을 하는데 지장도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살아생전에 가사도우미 아줌마와 이상한 관계를 맺은 시아버지와 그걸 알면서도 내 집에서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르고, 게다가 나중엔 시어머니 노릇까지 원했던 가사도우미 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네요. 그래서인지 요즘 시아버지는 저만 보면 아무 말씀도 못하십니다. 저도 솔직히 불편하고요. 하지만 차마 남편에겐 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네요. 그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내니 속은 조금 시원합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라 답답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속이 좀 뚫리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